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논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함수는 지금처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거 if라는 함수요. if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조건을 먼저 써주고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여기 인수 1번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처럼 인수 2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인수 1이 만약에 에러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인수 2를 그때 표시하는 거예요. 에러 났을 때 이제 인수 2를 표시하는 거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인수 2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ot이라는 게 있는데 not이라는 거는 이 인수, 들어있는 인수의 반대값, 반대의 논리값을 표시해 주는 게 not이고요. and 오화가 있는데 and는 이 여러 개의 인수들이 모두 다 참일 때 참을 출력해 주고요. 오화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인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출력해 주는 게 우리 오화입니다. 그 다음에 false다 true다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논리값 false를 출력하든 true를 출력하든 이런 것들을 출력해 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if 함수요. 그리고 and 오화. 얘네들은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if error도 함수식을 써놓고 결과로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논리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를 보고서 번호에 알맞은 그 함수를 완성하시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렇게 두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칸에는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거고요. 이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요거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우리 if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 if 함수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뭔가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여기 있는 거 이제 수행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 이거 수행해라. 그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과목 모두 다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이다. 요거 이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야, 너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이 문제대로 하지 말고 이 실기 점수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이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여기다가 이제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표시 한번 일단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쓸 거니까 는이라고 써주고요. if 해서 if 함수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쓴 거죠. 요 셀에 들어있는 값이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한 번만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뭐라고 출력해라?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그때 이제 합격 문자를 출력할 거니까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도 마찬가지로 문자니까 불합격이다라고 해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처럼 합격하고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이 실기 점수가 만약에 70점이다. 그렇게 이제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제 당연히 불합격이라고 뜨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if 문이 하나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불합격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1번 문제처럼 풀려면 너도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너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야, 이거 세 개 범위를 쭉 잡아놓고 얘네들이 80점 이상이야? 그렇게는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전부 다 하나씩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조건을 쓸 때 조건을 이제 한 개 쓰냐 여러 개 쓰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한 개짜리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건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쓰는 함수가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an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or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and라는 함수는 이렇게 써주고 인수 1, 그 다음에 인수 2, 그 다음에 인수 3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오화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수 1, 인수 2, 인수 3 하고 쭉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AND를 쓰냐 OR을 쓰냐 그거는 AND는 지금 여기다가 쓴 조건들을 싹 다 전부 다 이제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참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OR는 이 여러 개의 인수들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게 되면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참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O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ND나 OR는 왜 쓴다? 조건 때문에 쓰더라.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이 지금 한 개일 때는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때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제 AND 쓰는 거고요. 조건에 이제 한 개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OR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동그라미 1번에서는 과목 모두 다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얘도 80점 넘어야 되고요. 얘도 80점 넘어야 돼요. 얘도 80점이 넘어야 돼요. 세 과목 모두 다 8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써놓은 거 지워버리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if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개니까 이제 AND하고 써주는 거예요. AND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전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두 번째 조건 또 뭐예요? 커말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요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조건 물어볼 게 요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썼다. 그랬을 때는 맨 뒤에서 이제 AND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뭐라고 출력해라?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출력해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띄어쓰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어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띄어쓰기 한 게 if랑 and랑 따로따로 좀 떨어뜨려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얘는 불합격 나오죠. 왜? 전산 점수하고 실기 점수는 80점 이상이 있지만 이 커말 점수가 80점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쓴 거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조건 쓰는 자리에다가 AND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AND 가루가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AND 가루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게 얘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AND는 참값을 출력해주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식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 문제는 과목 중에서 여러 과목 세 과목이나 있죠.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O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X를 출력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식을 쓸 때 얘는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조건 쓸 때 우리가 오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오화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화 열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조건 쓰면 되죠. 첫 번째에는 이 전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하나 썼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컴마 점수 네가 이제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쓴 거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참일 때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 출력해라? O 출력해라 해서 O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X 출력해야죠. 해서 X 출력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커말 점수가 80점이 넘기 때문에 5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커말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X가 나오겠죠. 왜? 세 과목 전부 다 80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쓴 식 좀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쓴 식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 쓰는 자리에다가 우아 함수를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 그 중에 여기가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이게 세 번째 조건이요. 요 세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O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X 출력해라. 그렇게 써준 겁니다. 해서 and나 우아는 언제 쓴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and, 우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if하고 and하고 우아가 같이 나온다고요. 같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 표를 보고 번호에 맞는 알맞은 함수를 써서 이제 완성을 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사원들이 있어요. 사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의 번호도 나오고 팀명도 있고 실적, 영어, 회화, 컴퓨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원들의 평가한 그 평가표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정국이라는 사원에 그랬어요. 오정국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사람의 팀명이라고 했습니다. 팀명이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여기 보니까 뭐 1팀이다, 2팀이다 해서 여러 개가 쭉 써져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팀명 중에서 이 팀명의 끝에 보게 되면 1팀이다, 2팀이다, 3팀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그 팀명의 1팀이면 팀명이 1팀이면 국내팀이다. 그 다음에 2팀이면 국외팀이다. 그 다음에 3팀이다 그랬을 때 이제 본사팀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영업 1팀, 판매 2팀, 영업 3팀, 영업 2팀, 판매 2팀, 판매 1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영업이다 판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팀명에서 요거 이제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빼올 때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빼와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두 개 빼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함수를 write라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해서 는이라고 쓰고 RIGHT 하고 우리가 write라는 함수 쓰고 그리고 나서 이 팀명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두 개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지금처럼 1팀이다 2팀이다 하고 이렇게 팀명만 이렇게 이제 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온 거를 이걸 가지고 이제 1팀이냐 2팀이냐 3팀이냐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비교를 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을 출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을 출력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게 그 값이 두 개일 때는 우리가 if문을 한 번만 쓰면 돼요.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국내팀을 출력하든 국외팀을 출력하든 본사팀을 출력하든 이렇게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if문을 우리가 두 개를 써야 돼요. 두 개. 우리가 if문을 여러 번 쓸 때가 있는데 if문을 도대체 이 문제를 풀 때 몇 번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둘 중에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1만 빼세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if문을 우리가 한 번만 써주면 돼요. 한 번. if문을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국내팀이다, 국외팀이다, 본사팀이다 하고 출력할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또 똑같이 빼기 1만 하세요. 그럼 나는 if문을 몇 번 써야 된다? 두 번 써야 되더라. 만약에 출력할 게 만약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면 그때 또 똑같이 빼기 1만 하세요. 그럼 이제 세 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출력할 게 4개면 우리는 if문을 몇 번 쓴다? 3번을 써줘야 되더라. 출력할 게 3가지다. 그러면 이제 몇 번 쓴다? 2번 써야 되더라. if를. 그리고 출력할 게 합격, 불합격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우리는 if문을 몇 번 쓴다? 한 번만 써주면 되더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은 국내팀, 국외팀, 본사팀하고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if를 2번 써줘야 돼요. 2번 쓰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팀명이 1팀이야? 2팀이야?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거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1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해놓은 거는 제가 컨트롤 X에서 오류두기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식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때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잘라내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자고요. 자, if 만약에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써야죠. 내가 지금 팀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빼온 게 컨트롤 V 한 거예요.
빼온 게 뭐랑 똑같냐? 1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우리 사람은 오른쪽에서 두 개를 빼왔을 때 빼온 거를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 눈이 있다 없다? 없다. 컴퓨터는 못 봐요. 1팀을 빼오고도 지가 1팀을 빼온 건지 2팀을 빼온 건지 3팀을 빼온 건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해서 오른쪽에서 두 개 빼온 게 1팀이랑 똑같냐? 물어보고 똑같으면 뭐 출력해라? 국, 내 팀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내팀이 아니래요. 국내팀이 아니라면 국외 팀 아니면 본사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둘 중에 뭔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또다시 물어볼 때 우리는 뭘 쓴다? if 함수를 또 쓰더라. 여기서 이제 if 들어가는 거예요.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V에서 팀명에서 두 개 빼와라. 이렇게 해놓은 게 뭐랑 똑같냐? 이 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팀이랑 똑같냐? 이 팀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국외 팀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1팀도 아니래요. 2팀도 아니래요. 아니면 3팀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출력해라? 본사팀이라고 출력해라. 그래서 본사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끝에서 가로를 닫아줄 때 우리가 if를 지금 두 번 썼으니까 가로 두 번 닫고 그냥 엔터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1팀이니까 국내 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자, 여기다 쓴 식 좀 뜯어보자고요. 지금 여기다 쓴 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자, if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if죠. 첫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가 참일 때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거 얘가 전부 다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조건 참 거짓.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1팀이랑 똑같냐? 똑같으면 이제 국내팀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if는 안 물어봐요. 이 뒤에 있는 if는 언제 넘어오냐?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얘가 이제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 그랬죠. 이거를 만족을 못하면 이제 거짓으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보니까 if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해서 그때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라이트 쓴 거 있죠.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외팀이라고 써져 있는 게 얘가 이제 참일 때가 되는 거고 거짓일 때 이제 본사팀이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 못해서 거짓으로 뒤에 있는 이 if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조건을 물어볼 거예요. 라이트 이 함수에서 빼온 게 이 팀이랑 똑같냐? 똑같으면 이제 국외팀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사팀에 출력해라. 1팀도 아니고 2팀도 아닐 때 이제 본사팀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좀 길어지면 알아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고 눈에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2팀이죠. 제가 이거를 식을 이렇게 하나 써놓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얘는 2팀이니까 9개 팀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채우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얘는 3팀이니까 본사팀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국내팀 이거는 제가 이제 식을 써서 구한 거고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국외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채우기 엔트리 했을 때 국외팀하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교재에는.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보니까 하나영이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하나영이라는 그 사원이 여기 있죠. 자, 이 사원에 실적하고 영어 회화하고 컴퓨터 점수에 그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이제 시험을 잘 봤으니까 해외 연수 보내줄게. 그렇지 않으면 70점 이상이 아니면 국내 연수만 가라.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칸에다가 내가 출력해야 되는 게 해외 연수 아니면 국내 연수 둘 중에 이제 하나 출력하는 거죠. 출력할 게 두 개니까 우리 if는 몇 번 쓰면 돼요? 한 번만 써주면 되죠. 한 번만.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시킨 게 실적하고 영어 회화 컴퓨터 점수 하고 지금 점수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래요. 근데 지금 이 여기에는 우리 평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평균이 없는데 평균 가지고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가 식을 쓰는 과정에서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의 평균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우리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하나영이라는 이 사람의 실적하고 영어 회화 컴퓨터 점수 요 세 칸을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지금처럼 77.66607 하고 그렇게 이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평균 점수 나온 거죠. 이 평균 점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평균 점수 구해놓은 거는 제가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if라고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이 사람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냐 물어봐야죠. 아까 평균 구해놨던 거 우리 잘라내기 해놨어요. 자, 다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컨트롤하고 V 눌러서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구한 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제 뭐 쓰면 돼요? 70점 이상이면 뭘 출력해라? 해외 연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라. 그리고 우리 if 한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if 가로 한 번만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얘는 아까 평균 구했을 때 77점 얼마 나왔잖아요. 그래서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 연수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도 평균이 70점 넘나 봐요. 그래서 해외 연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오국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컴퓨터 점수가 지금 94점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40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40점을 고치게 되면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했을 때 70점 이상이 안 될 거예요. 70점 이상이 안 되니까 이제 국내 연수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조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요 식 쓰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if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조건이죠. 자, 여기서 구한 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냐? 70점 이상이면 해외 연수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거진이라는 이 사원이 있대요. 우거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사원에 실적 점수가 여기 있고 영어 회화 점수가 여기 있고 컴퓨터 점수가 여기 있는데 이 세 개의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90점 이상인 거에 평균 구해라.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90점 이상인 점수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은 90점 넘는 게 없다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출력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인 게 있어요. 있으면 그때는 이제 뭐를 입력해라? 평균 점수를 입력해라. 평균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지금 조건이 붙은 거죠. 조건이 지금 90점 이상인 것들의 평균 구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는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하긴 하는데 어떤 거의 평균을 구해라?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것들만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써줘야죠. 평균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에버리지 if를 써야죠.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우거진 사람의 이 세 과목 있죠? 세 과목의 점수를 다 범위 잡아주고 이 점수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90점이라고 해서 90점 이상인 것들만 평균 점수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디바이드 0하고 오류 값이 나왔어요. 왜? 90점 이상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 채우기 엔젤에서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 밑에 거는 지금 95점짜리가 있죠? 있으니까 점수,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 시행 마저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점수를 구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90점 넘는 게 없다라고 해서 없음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평균 점수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에러가 있냐 없냐 그거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때 이제 오류가 있냐 없냐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if 에러를 쓰면 되죠. 해서 if 에러라고 이렇게 써서 요 평균 구한 거 요거를 묶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게 지금 요만큼에서 계산한 게 오류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류가 있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없음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균 점수 나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아까는 보니까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으니까 지금 없음이라고 나온 거고 제가 이거를 채우기를 해서 아래 칸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90점 이상인 게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출력된 겁니다. 자, 그럼 요 식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3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if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근데 조건에 만족하는 게 없으면 이제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if error라는 요 함수 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뭘 출력해라? 없음 출력해라. 만약에 오류가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유호연이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지금 그 사원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주민번호요. 주민번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번째 자리가 그랬어요. 그 8번째 자리는 우리 요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요 자리가 이제 성별 나타내는 거죠. 성별. 해서 1 또는 3이면 그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가 1이거나 아니면 3이면 남자라고 출력을 하고, 만약에 그 성별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2 또는 4면 이제 여자를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칸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성별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할 게 두 가지니까 우리는 if를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는 번호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이 숫자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도 들어있고 뒷부분에 이제 주는 번호 뒷자리도 쭉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이 성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m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id 함수 가지고 요 성별에 해당하는 요 숫자만 먼저 뽑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빼와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mid라는 함수 먼저 쓸게요. mi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주는 번호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 8번째 자리부터 한 개의 숫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 2하고 요 숫자를 빼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빼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빼온 요 숫자가 1이냐? 그렇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3이냐?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일단 성별 빼온 거 mid 함수 있죠? 요거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if 시작하겠습니다. 자, if 열어주고요. 자, 일단은 1 또는 3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5화라는 함수 먼저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내가 mid 함수를 통해서 빼온 게 뭐랑 똑같냐? 1이랑 똑같냐? 1이랑 똑같냐? 라고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 조건은 mid 함수를 빼온 게 이번엔 뭐랑 똑같냐? 3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5화로 묶었으니까 이 두 개 조건을 우리가 5화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남자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여자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if 한번 썼으니까 if 가로 한번 닫아주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6이 2번이니까 성별이 2니까 여자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밑으로 한번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도 여자가 나와요. 왜? 여기는 성별이 1번인데 여자가 나왔어요. 그럼 잘못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mid, left, right라는 함수 있어요. mid, left, right라는 그런 함수들은 우리 무슨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예요. 그 얘기는 mid, left, right 가지고 뭔가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뭘로 인식이 된다? 엑셀에서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텍스트 함수 mid라는 함수를 뽑아온 게 숫자 1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1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mid에서 나온 그 결과가 문자기 때문에 문자 1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요. mid 함수를 빼온 게 숫자 3이랑 똑같냐가 아니라 문자 3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라 뭔가 결과를 추출해내면 그거는 문자라고요. 문자.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1하고 3번에다가 쌍따옴표를 찍어서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3이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봐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하면 이제 얘는 1번이니까 남자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10점 좀 보세요. 자, 얘는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if를 한 번만 써준 거고요. 이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 5화 함수를 묶어놓은 게 얘가 조건.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남자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이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번호에서 8번째 자리 그 한 자리가 그 숫자 하나가 1이냐 3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둘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OR라는 함수로 그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미드레프트 라이트 그런 텍스트 함수로 우리가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거는 뭘로 인식이 된다? 텍스트, 문자로 인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도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3이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5번 문제 보니까 차한도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차한도라는 그 사람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실적이든 영어 회화 점수든 컴퓨터 점수든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 모두 다 60점 이상이면 통과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 미달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렇게 이제 표시할 때 이 세 개의 점수가 모두 다 60점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때 이제 실적이 6점 이상이야? 영어 회화 60점 이상이야? 컴퓨터 점수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통과. 그렇지 않으면 감옥 미달. 그렇게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함수를 쓸 때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if 쓰고요. 여러 개 조건을 한꺼번에 다 만족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거는 영어 회화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컴퓨터요. 컴퓨터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통과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감옥 미달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60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옥 미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요 점수를 제가 만약에 70점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이제 통과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정해줬잖아. if 함수만 사용해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식을 쓸 때 우리가 if도 썼지만 and라는 함수도 같이 썼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if만 써라. 그 얘기는 and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nd를 안 쓰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잘 보세요. 자, 는이라고 쓰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실적부터 물어볼 거예요. 실적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60점 이상이면 이제 참 써야죠. 참일 때 또다시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영어 회화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또 이것도 만족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 겁니다. 컴퓨터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다 60점 이상이냐고 다 물어봤죠? 물어봤을 때 그때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통과라고 출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목 미달이다. 과목 미달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if 가로 하나 닫아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고 또 과목 미달. 그 다음에 또 가로 하나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또 과목 미달.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쳤더니 얘는 과목 미달 맞죠? 이게 56점이라 만약에 이거를 70점을 고친다면 통과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식은 맞은 것 같아요. 일단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했을 때 얘는 결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도 60점 넘고 60점 넘고 60점 넘죠.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60점이 넘으니까 요거를 이제 채우기 엔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통과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보세요. 자, 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건이요. 이게 조건이요. 실적이 6점 이상이야? 물어본 게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뒤에다가 쓴 게 이제 전부 다 참일 때 이만큼 수행해라. 그리고 컴마 찍고 맨 뒤에 이제 과목 미달이라고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가로가 첫 번째 if문의 가로예요. 그래서 얘가 조건, 얘가 참, 얘가 거짓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해서 참이다 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요 if를 기준으로 보세요.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고 그 뒤에 있는 거 이만큼이 이제 참일 때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과목 미달하고 이렇게 출력하라고 써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6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if로 넘어왔는데 두 번째 과목이 60점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두 번째 과목이 만약에 6점이 안 돼요.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이 과목 미달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과목도 6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요 뒤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요 세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참 이게 거짓이요. 그래서 세 번째 요 과목도 60점 이상이야 물어봤을 때 세 과목 전부 다 60점 이상이면 이제 통과라고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라고 출력되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과목은 60점 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과목도 이제 60점 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과목이 60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과목 미달 얘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논리 함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쭉 같이 풀어봤는데 이 논리 함수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필기 시험이 됐든 실기 시험이 됐든 이 if는 무조건 나와요. 나오니까 이 if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if를 한 번 쓸 때, 두 번 쓸 때, 세 번 쓸 때, 여러 번 쓸 때도 있었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and를 쓰거나 or를 쓰거나 쓸 때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if 해서 if를 연속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채우기 해서 전부 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채우기 하지 말고 하나씩 일일이 다 쓰세요. 해서 요거를 쭉 한번 풀고 끝 하지 말고 이거를 다시 껐다 켜서 다시 하세요. 끌 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저장하지 않아야죠. 저장을 안 해야 이 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저장하지 말고 껐다가 다시 켜서 또 풀고 이런 정답 같은 거 안 보고 혼자서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 좀 하세요. 그럼 나중에 식이 넘어가서도 되게 편하고요. 필기할 때도 이렇게 식을 계속 쓰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식을 봤을 때 아 이게 뭐다 금방금방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이 if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